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실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이사거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여름실 종류를 좀 소개를 드리면서 어떤 샘플들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어디 다녀온 사이에 이 녀석이 이렇게 샘플 위에 누워버려가지고 협조적으로 비켜줄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가 이사고 취급하던 시점부터 이미 존재하던 실과 새롭게 생산된 실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사거랑 처음 컨택해서 이제 거래를 할 때부터 있던 실들은 요렇게예요. 이렇게 제펜스크 보뮬, 보뮬린, 트리오 1 그리고 그해 여름에 오가닉 이 생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트리오2가 작년에 나왔고 재작년인가요? 아무튼 지난 여름에 이제 트리오2가 나오고 그리고 올해 팔레트가 리뉴얼이 되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면을 기반으로 한 식물성 섬유를 기반으로 한 이 안에 동물성 섬유는 없어요. 그래서 다 식물성 섬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아이들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보뮬린. 보뮬이라는 단어 자체가 덴마크어로 코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펜스크 보뮬드, 보뮬린 얘네들이 다 이제 면이 기반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사실 이름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뮬린 자체만 놓고 보면 보뮬린의 조성입니다. 코튼이 65%, 그리고 리넨, 마 섬유죠. 마가 35% 들어있고 50g에 210m, 그리고 얘는 생산지가 이탈리아예요. 메이드 인 이탈리아. 그래서 유럽에서 생산이 되고 가공이 되는 면과 마, 합성 섬유인 것이 보뮬린입니다. 자, 이 보뮬린은 사실 대바늘로 뜨기 굉장히 적합한 실이에요. 제가 코바늘도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닌데 코바늘로 이제 만들 때는 이 중간중간에 그 마라던가 면에서 나오는 그 섬유질 긴 가닥들이 코바늘 편물에 들어갔을 때 조금 꺾임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생겨서 코바늘로 작업하기에 막 마냥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뮬린 같은 경우에는 대바늘로 뜨시기 굉장히 좋고 지금 누워버렸어. 아리가 깔고 있는 이 옷이 보뮬린 한 겹으로 뜬 여름 반팔이에요. 미드서머 블라우스라는 패턴인데 제가 일부러 오늘은 약간 뉴트럴 컬러 굿만 가지고 와서 그렇지만 보뮬린은 유색도 굉장히 예쁘게 나온 편이라서 이거는 이제 옆에 화면에 같이 띄워드리거나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색상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뮬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미드서머 외에도 여기 보이는 이 앨리스탑에도 제가 한번 활용을 했어요. 같은 색깔이고요. 같은 색깔인데 이 앨리스탑 같은 경우에는 이 제펜스크 보뮬과 보뮬린을 합사해서 작업한 작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름실끼리의 합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뮬린 같은 경우 이제 면과 마의 합성 섬유다라는 거를 소개를 드리고 그 옆에 이제 제펜스크 보뮬드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일본에서 생산 가공이 되어서 오는 이제 면사인데 100% 면이거든요. 그리고 길이도 굉장히 길어요. 50g에 315m. 근데 이거를 지사로 많이 오해하세요. 지사가 뭐냐면 종이실 있죠. 이렇게 봤을 때는 얼핏 굉장히 종이실인 것처럼 가공이 돼 있어요. 이런 걸 테이프사라고 하는데 테이프 형태를 띠고 있는 실을 의미합니다. 납작하게 눌러놓은 가공법을 가진 실이고요.
얘는 상당히 가늘어서 물론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를 여러 겹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이 뿌띠니트에서 나왔던 이 플로렌스 백이에요. 이게 각각 제펜스크 보뮬, 검정색, 그리고 이 리넨색을 사용을 한 건데 모두 대바늘이고 이 실을 삼합해서 만든 거예요. 삼합해서 만들 만큼 좀 실이 가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종이실 질감과 텍스처인데 종이가 아니고 면이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세탁이 용이하겠죠. 세탁이 용이하고 세탁하면 점점 더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종이실의 형태와 질감이지만 내구성이 있는 실을 선택하고 싶다 할 때 제펜스크 보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플로렌스 백 말고도 앨리스탑이라는 뿌띠니트에서 나왔던 이 도안도 제펜스크 보뮬도 함께 사용이 되었어요. 제펜스크 보뮬만 사용된 건 아니지만 제펜스크 보뮬도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다 이사거 실들끼리 조합이 가능했어요. 이 화이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제펜스크 보뮬과 트리오2를 혼합해서 사용을 했었고, 이 하늘색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제펜스크 보뮬과 보뮬린 이 조합으로 작업을 했어요. 저 이거 작년 여름에 진짜 잘 입고 다녔거든요. 여름 옷인데 이거 무려 5mm예요. 5mm인데 덥지가 않아. 질감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청량감 있고 다들 만져보시는 거랑 입어보시는 거랑 보시는 거랑 느낌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사거에서 나온 여름실의 특징이, 물론 여름에는 뭘 입어도 더운데 사실 뭘 입어도 어딜 가도 추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떠서 충분히 입을 수 있을 만한 청량감을 가진 실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여름옷 뜨셔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사실 겨울옷밖에 안 떴는데 지금 이 여름옷 샘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제펜스크 보뮬, 보뮬린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 이사거에서 언제나 인기 있는 라인이죠. 트리오 친구들. 이쪽이 트리오 1, 여기가 트리오 2. 원래는 이 트리오 1 하나밖에 없었어요. 트리오 1의 조성을 보시면 이 HOR이라는 게 덴마크어로 리넨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HOR, 리넨이 50%, 면, 보뮬이 30%, 그리고 리오셀이 20%. 마찬가지로 식물성 섬유로만 조성이 되어 있는 실이고요. 50g에 무려 350m예요. 350m고 얘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입니다. 보뮬린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그러니까 유럽에서 생산 가공이 되는 식물성 섬유이고요. 이 트리오의 특징은 진짜 가늘고 섬세한 옷 제작이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샘플이 요 해티라는 애교니트 아시죠, 여러분? 애교니트의 해티. 이거는 사실 트리오 1을 2겹씩 잡고 작업한 옷이에요. 그래서 트리오 1 하나만큼의 질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2겹을 잡고 작업을 한 텍스처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트리오 1 하나만 가지고 작업한 거예요. 코바늘 작품이고요. 제가 코바늘 강사과 지도원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이사거실이 코바늘에도 진짜 특장점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사거 측에서도 아마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기는 크로셰 작가가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헬가 이사거도 마리안 이사거도 니팅 작가, 니트웨어 작가이지 크로셰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바늘 작품을 많이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트리오 1이 진짜 코바늘을 만들었을 때 정말 예쁘고 섬세하게 작업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 지도원 졸업 작품 중에 하나인
원피스거든요. 노슬리브 원피스라는 건데 트리오 원 한 겹으로 작업을 했고요. 보통 다른 수강생분들이랑 제 게이지 토대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자면 코바늘 모사용 2호에서 3호 정도 사용하시게끔 굵기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정도가. 그래서 트리오 원이 뭐 대바늘 의류뿐만이 아니고 코바늘에도 얼마든지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얘가 한 겹이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두 겹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트리오 원을 두 겹 잡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트리오 2가 얘를 짬뽕 시켜 놓은 애예요. 이게 워낙 가늘다는 말이 아마 있었겠죠, 현지에서도. 그래서 딱 길이는 절반, 그리고 굵기는 2배, 이렇게 나온 게 트리오 2입니다. 지금 색상도 모두 똑같이 있고 조성도 똑같고 단지 굵기와 길이만 2배 절반이 되었어요. 이 트리오 2로 작업한 게 이제 브리즈 컬렉션에 있던 이 페블탑입니다. 페블탑도 진짜 잘 입고 다녔어요. 얘는 딱 트리오 2 한 겹으로만 작업을 한 거고 같은 색상이에요. 리넨 컬러로 작업을 한 건데, 이제 이거를 이 트리오 2 한 겹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트리오 1 두 겹으로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값은 느낌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트리오 2 한 겹보다는 트리오 2 두 겹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합사하는 게 영 부담스러워서 트리오 2가 반가워요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사용해보시고 이제 질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요 보통 곱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도움 되실 것 같아요. 트리오 조성에서 보셨듯이 이 리넨을 HOR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리넨을 HOR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랑 같은 말로 여기 똑같이 HOR 올게닉 해가지고 나오는 실이 있어요. 굉장히 광택감이 느껴지는 100% 리넨 실이고요. 그리고 유기농마라고 합니다. 이 유기농마라는 거는 이 원섬유에 대한 이야기이고, 뭐 염료라던가 그런 거에 있어서의 표현은 아닌 거는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50g에 178m짜리 실이고,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 이제 생산 가공이 된 실이에요. 이 올게닉 같은 경우에는, HOR 올게닉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딱 6색상이에요. 그 6색상을 모두 사용해서 만든 작품이 이 바르셀로나입니다. 이거 진짜 멋진 옷이거든요. 보시면 네이비, 리넨, 카키, 그리고 얘가 항상 누가와 카멜이 헷갈리는데 이게 누가, 그리고 카멜, 잉크, 이렇게 6색상으로만 생산이 되는 실이고, 얘는 안타깝게도 지금 작업실 재고가 요 누가밖에 없고요. 그것도 얼마 없고 현지 재고도 다 빵입니다. 그래서 아마 5월 중에나 재입고가 될 것 같아서, 만약 이 바르셀로나 떠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옷 진짜 멋지거든요. 이거 입고 밑에 이제 리넨 와이드 슬랙스 같은 거 하나 입고 그러면은 진짜 멋지게 코디해서 입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여름에 입기 정말 서늘하고 좋은 옷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HOR 올게닉으로만 작업한 옷 중에 베니스라는 옷도 있어요. 그 베니스 가면은 그 무슨 광장 있잖아요. 그 광장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문이. 거기서 아마 따온 디자인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게닉의 리넨 컬러와 네이비 컬러만 이용해서, 얘는 전부 걸러뜨기 배색이에요. 이 배색 기법은 약간 헬가 이사거의 시그니처 배색 같기도 한데, 얼마 전에 그 군탁 하울에서도 이 배색을 이용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이사거 작품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의 배색이고, 또 마찬가지로 올게닉으로만 작업한 작품이라
얘도 굉장히 입기 좋아요. 근데 좀 아물이나 넥 같은 부분이 많이 파여서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드해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입었을 때 멋진 옷이고, 이제 손님분들이나 수강생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착용해보시고 오히려 구매율이 높은 아이템은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는 난이도는 좀 있는 편이라서. 자, 그리고 요번에 리뉴얼 돼서 나온 팔레트입니다. 요거는 완전 신상이고요. 자, 이 컬러는 리넨 컬러이고 조성은 마찬가지로 100% 면인데 올게닉 코튼이에요. 그리고 50g에 160m로 뭐 짧다고 볼 수는 없고, 얘도 마찬가지로 유럽, 이탈리아에서 생산, 가공된 실입니다. 이거는 아직 샘플은 없어요. 저는 지금 샘플 작업 중이긴 한데 아직 완성된 샘플은 없고,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한 실인 게 뭐냐면은 이걸 리본 스트럭처의 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펜스크 보뮬의 상세 페이지에는 테이프 얀이라고 되어 있고 팔레트는 리본 얀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뭐가 서로 다른가? 너무 비슷한 느낌인데? 라고 해서 여기저기 좀 조사를 해봤는데 테이프 얀은 지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이프 얀은 이렇게 납작한 실은 다 테이프 얀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리본 얀은 자세히 보시면 튜브살을 납작하게 찌부시켜 놓은 느낌이거든요. 우리 튜브사라고 해서 알파카 3라던가 뭐 다른 좀 얼기설기 우분 형태로 얽혀 놓은 그런 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꼬여있는 실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짜임이 되어 있는 그런 실 자체를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놓은 거를 리본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아니라거나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얼마든지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펜스크 보뮬하고 이 팔레트를 비교해서 느낌을 보시면은 둘 다 플랫한 실은 맞아요. 플랫한 실은 맞은데 이 제펜스크 보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뜰 때 보면 실이 쪼개지는 느낌이 있어요. 바늘로 잘못해서 실을 갈랐을 때 세로로 쭉 쪼개진다면 얘는 실이 찢어지는 느낌? 면에 구멍을 뚫는 느낌이라면 얘는 결로 쪼개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짜임에서 서로 살짝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좀 염두에 주시면 좋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딱 그 한 1차원적인 면 느낌이라면 얘는 원통뜨기를 납작하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펜스크 보뮬에 비하면 좀 더 두께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얘 둘 다 같은 바늘로 뜬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게이지 차이가 제법 있을 것 같고, 이제 편물의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광택이 좀 있죠. 광택이 좀 있고 얘는 광택은 없는 편이에요. 얘는 정말로 딱 그 리본끈 같은 느낌을 실로 구현해 놓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작업 중인 편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준사범 수강을 중인데 준사범 중에 이제 대바늘로 뜨는 사선뜨기라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실을 사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각각 잉크린의 세이지 컬러고요. 팔레트 처음 들어온 길에 혹시 여기 사용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예요. 사실 겉면은 제가 안메리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인데 여기가 겉면이 되겠지만 보시기에는 메리아스가 스트라이프가 더 눈에 잘 들어오실 테니까 뒷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그리고 텍스처, 질감. 굉장히 쫀쫀해요. 쫀득쫀득. 찰기가 엄청 느껴지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다들 스와치 만져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 면사인데 왜 이렇게 서늘해요? 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볼 때, 만질 때, 뜰 때, 그리고 입었을 때 느낌 다 다를 것 같은 실이고
완성이 정말 기다려지는 실입니다. 색상도 너무너무 귀엽게 잘 빠졌고 지금 상당히 신축성 있는 데다가 텁텁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100% 면인데. 그래서 이게 튜브사라서 그런 건가? 사실 제가 막 이런 섬유 쪽 전공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할 따름이에요. 이건 진짜 만져보셔야지 더 와닿거든요. 이거를 화면으로 최대한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급하게 영상을 촬영 중이긴 한데 실제로 만져보시면 또 느낌이 다르실 거니까 꼭 한번 구경 오셔서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6가지 이사거에서 생산되고 있는 6가지 종류의 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곡간 빵빵하게 채워뒀고 더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너무 겨울뜨기 텁텁하니까 못하겠어 혹은 아 나는 코바늘로 소품만 뜰래 하지 마시고 대바늘도 얼마든지 여름실로 즐길 수 있으니까 한번 구경 오셔서 보시고 이것저것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샘플도 얼마든지 입어보실 수 있으니까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름실 소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실 소개 혹은 테크닉 뭐 이런저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리도 인사할까? 응? 인사할까? 인사 안 할 거야? 에이그 귀찮아. 아리도 안녕. 안돼. 아야 아야 아이고 아파.